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졸속 탄생의 한계, 지금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굉장히 급하게 지금 탄생을 했고 그리고 탄생 과정에서 여야 협의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자,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여당 단독으로 그것도 7분 만에 졸속으로 처리가 되면서 탄생했던 공수처였습니다. 이러한 속도전이 지금의 민낯을 보여주는 어떤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당시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윤호중 위원장 이러면 안 돼. 이게 말이 되냐고.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되냐고.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하시라고요. 정신 차리세요. 자기야 용아. 설령 많은 거 똑똑히 말해야 돼. 절차 얘기하다가 공수처를 왜 만들어? 이 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기립해 주십시오. 예, 과반 찬성으로 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자, 공수처를 이렇게 염원했던 민주당이었습니다만 지금은 공수처의 편을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서 지금 공수처를 앞세우기도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전혀 다른 상황이 됐죠. 당시 공수처를 앞세웠을 때 그때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내란 피의자 윤석열 구속할 의지가 있습니까?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피의자 구속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란죄 해당 범죄자에 대한 엄단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습니다. 열심히 이 수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의지를 우리 공수처 수사관들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즉시 내란 수계 현행범 윤석열 체포하러 가세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하겠습니다. 상황이 되면 긴급 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수처를 향한 직접 수사를 압박했었는데 어제를 기점으로 180도 달라진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공수처장의 무능과 우유부단함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수처장 행태를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경찰은 이제 실추된 공권력의 권위를 세워야 합니다. 굳이 사건을 이첩받아서 수사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리고 법원이 체포영장까지 발부해 줬어요. 근데도 못해요? 시체말로 밥 떠먹여 주는데 씹지도 못하는 거예요. 체포영장 연장 내지는 구속영장 신청 둘 중에 하나 할 것 같은데. 그런 기미가 보이면 한남동이 아니라 공수처로 몰려가야 될지도 몰라요. 구속영장 발부를 그런 도박을 공수처에 맡길 수 있겠습니까? 체포도 못하는 조직인데. 예, 김 의원님 지금 보여드렸습니다만 민주당이 당초에는 이제 검찰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면서 공수처가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계속 해왔던 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수사 진행 방향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니까 지금 다시 공수처는 수사하면 안 된다. 경찰로 재이첩하든지 다른 곳에 넘겨라 이런 주장을 다시 내놓고 있거든요. 휘둘리는 모양새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과 민주당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어쨌든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과정, 원인, 그리고 왜 그렇게 선포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 그리고 이것이 내란 혐의와 연결되는 것, 그 사건 실체적인 진상을 알고 싶으신 거고요. 네. 민주당은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이 사건을 끝내서 조기 대선을 치르고 싶은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공공기관 간, 국가기관 간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요.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경찰은 수사 권한이 있지만 영장 청구권도 없고요. 공수처는 수사 권한도 없지만 또 영장 청구권이 있고요. 이 상황적인 모순에서 민주당과 국민들 간의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까 생겨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송 후보부장이 여기서 하나만 조금 더 짚고 싶은 게 지금 오동훈 공수처장에 대한 비판 수위도 지금 야당이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을 때 야당 주도로, 그러니까 당시에 거대 여당이었죠. 민주당 주도로 통과를 시켰을 때 야당의 비토권, 공수처장 임명에 대한 야당 비토권을 없앴던 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여당이 추천한 오동훈 공수처장에 대한 반대할 수 있는 권한을 민주당이 스스로 없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를 초래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때 오동훈
오동훈 처장이 임명될 때도 네. 그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위에서 2명을 추천을 했는데 한 사람은 검사 출신, 한 사람은 판사 출신을 했어요.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검사 출신이 아니고 판사 출신을 이제 선택을 한 게 오동훈 처장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 오동훈 처장에게는 그 전에는 좀 전에도 보셨다시피 초기에는 많은 그 격려를 하면서 독려를 네. 했는데 그런데 오동훈 처장에게도 시간을 줘야 돼요. 시간을 줘서 좀 소환 날짜 같은 거 신병을 확보를 하려면은 제일 심한 건 서로 조율을 하는 거잖아요. 네. 특히 현직 대통령인데 조율을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은 체포영장을 발부를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물론 뭐 3번 정도 소환 통보를 했지만은 그 과정에서 너무 민주당에서 급하게 서둔 거예요. 모든 거 현재 심리를 빨리 끝내야 되고 뭐 수사도 빨리 끝내야 되니까는 서두른 과정에서 이렇게 그 상황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자업자득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역대 정권에서 다 그렇게 민주당 계열에서 전부 다 추진했지만 안 된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은 그때 검찰이 지금 그 윤석열 검찰이죠. 검찰이 조국 사태 수사하고 또 네.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문제 수사하고 네. 또 울산시장 선거 부정 개입 혐의를 수사를 하니까 그때 아주 급하게 만든 게 공수처예요. 그러고 나서 공수처가 문재인 정부에서 탄생을 했으니까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그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이 수사를 하는데 그때 황제 소환 이야기가 났잖아요. 공수처장 간용차를 보내서 네. 그 서울중앙지검장을 소환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언론에 포착이 되니까는 그 언론사 기자들의 통신 조회를 다 조회하고 기록을 다 조회하고 이런 식으로 공수처를 만들어 놓은 것이 저는 민주당이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그 야당의 비토권도 없애버리는 거 이런 것을 비롯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 민주당이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다시 오동훈 처장에 대해서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이것을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